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S 쿼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몇 가지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매출액, 그죠? 매출액 마이너스 그다음에 매출 원가 이렇게 계산이 됐었죠. 그렇죠? 자, 계산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매출액,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매출액, 매출 원가. 근데 이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을 때는 해당되는 글머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열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열 편집을 가보시면 해당되는 지금 현재의 필드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라고 하는 그 필드가 되겠고요. 이것의 글머리를 저희는 이익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익이라고 하시고 확인하시면 이익이 될 겁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조건 필드에서 보시면은 조건에 대한 부분, 좀 다양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실무에 활용하실 때 편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담당자를 선택하는데요. 담당자가 like L-I-K-E like 김으로 시작되는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like 한 칸 띄시고 그 다음에 김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앞에 김을 써주시고요. 김 아무아무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 값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와일드카드라고 하는데 퍼센트를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 하나 거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 조건을 거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 담당자 있죠. 담당자 필드에 보시면 조건의 값이 like 김 아무아무개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형식 가져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자, 다시 여기 선택하시고 델키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삭제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느 정도 구문에 익숙하시다고 하시면 바로 조건 필드에다 그냥 여기다 입력하셔도 될 수 있고요. 처음이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을 제가 추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건 추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창이 요거여서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선택하고 연산에 대한 부분은 뭘로 할 거냐면 제가 범위로 할 거예요. 범위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의 값 이상인 거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죠. 범위를 선택하시고 그 범위 값이 어딘지 얼마 값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값을 찍어 보시면 해당되는 그 범위에 나와 있는 값들을 중복을 제거한 걸 얘가 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충 보니까 2000 없고요. 2048이 있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연산 범위가 똑똑하죠. 당연한 거겠죠. 두 개니까 범위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하나만 찍으면 안 되고 당연히 두 개를 입력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부터 5000까지 4900까지 여기까지를 선택하고 두 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은 2048, 490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00, 5000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추가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봤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between 2000 and 5000.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걸 쓰시려고 하시면 이제 조건에서 바로 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구문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이 구문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조건 추가 가셔서 여기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값이 됐습니다. 거의 마지막 이제 저희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AND 조건이 됐던 OR 조건이 됐던 기본적으로 조건을 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건들이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실무에서 하시다 보면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죠. 이 조건이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자를 기준으로 찾고 싶어요. 담당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동시에 지역은 어디인지, 지역 코드가 선택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역은 어디인지. 자, 여기다 같은 라인에다 쓰면은 기본적으로 AND 조건이 되겠죠. 누구이면서 누구. 다른 라인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담당자를 찾고 싶은데 담당자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때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찾을 수 있지만 이번 주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찾을 수 있지만 누구의 값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들링하는 게 영업사원의 영업 3부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영업 일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럴 때마다 다시 또 여기 가셔서 바꾸고 아니면 영업 일부 거 하나, 영업 2부 거 커리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또 하는 거 이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개 변수요. 자, 매개 변수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값이에요. 상수를 정의해 놓고 그 상수를 제가 나중에 정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파라미터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담당자 그러면 파라미터 표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표시는 제가 좀 확대를 시킬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담당자 요 라인에다가 조건에다가 중괄호를 주시는 거예요. 중괄호를 주셔서 담당자 자, 이렇게 되시면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고요. 담당자 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입력 완료인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자, 담당자 명 여기 변수에다가 네가 변수를 만들었으니 매개 변수값 입력해줘. 그럼 내가 찾을게. 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하라 이렇게 찍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하라만 담당자만 쭉 걸러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지역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화 조건으로 갈게요. 그리고 또 중괄호 여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역명 이렇게 할게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이름하고 필드 이름 있잖아요. 여기 중복되시면 우리가 파라미터 값을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인지 필드 열 값인지 그러니까 혼동스러워서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름을 다르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파라미터 값 사용자가 입력하는 파라미터 값을 보통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지역명을 입력하세요.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쁘죠? 모양이 사용자를 좀 배려한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도권.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담당자 명하고 지역명은 그때그때 입력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조건을 보면 어떻게 내용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야 근데 너 지금 수도권 했는데 왜 선하라 여러분들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자가 선하라 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은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선하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선하라가 아니라 다른 수도권이면 안대수나 김영식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이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파라미터 값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했으니까 파라미터 값을 활용을 하셨으니까 이 파라미터 값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저기서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건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계산 필드 있죠? 계산 필드 여기다 하나씩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매출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 그러니까 매출액 곱하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1.1 하면 부가세 포함 가격이죠. 매출액 곱하기 1.1 요거 이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열머리 그래서 얘는 부가세 포함가 이렇게 해서만 확인해 주시면
부가세 포함가라는 새로운 계산열이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부분은 조건 추가해서 여러 가지 조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나머지 다 연습하시고 아까 저희 뭐 했죠? between, A and B, like, 그죠? like, 뭐죠?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시작하셔서 뭐 라로 끝나시면 어떻게 돼요? 무슨 라로 끝나는 사람. 그 다음에 김하고 퍼센테이지 하면 김 누구, 김 아무개. 김으로 시작한 사람 다. 하지만 조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라미터 값을 쓸 수 있다. 파라미터 값은 파라미터의 이름에 대한 변수명과 그 다음에 중괄호로 만들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다. 그 파라미터는 어떻게 활용하냐?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